최근 한국, 유럽, 중국 등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량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어요. 2020년부터 전기차는 매년 5%포인트 이상씩 가파르게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올리고 있었는데 2023년에는 그 상승세가 멈추고 오히려 시장 점유율이 2%포인트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유럽과 한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기차를 구매했거나 구매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2022년 정점을 찍고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면 당연히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2024년 1분기 사실상 316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적자를 기록한 건 상장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SK온 역시 1분기 2천억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어요. 전기차 배터리 매출이 급감하자 배터리를 만드는 재료인 탄산 리튬 가격도 폭락하는 모양새입니다. 배터리부터 원자재까지 전기차 수요 감소가 만드는 나비 효과가 산업 전반적으로 상당히 큰 타격을 주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전기차를 예전처럼 사지 않는 걸까요? 애널리스트들이나 언론에서는 전기차 수요 둔화를 캐즘에 빠졌다라고 설명해요. 캐즘이 영어로 틈 또는 골짜기라는 뜻인데 더 많은 수요로 가기 위해서는 신제품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정체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게 막 와닿지는 않습니다. 뭔가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품 수명 주기 같은 학술적인 개념이 아니라 제품을 사용하는 인간 그 자체에 집중해보기로 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실 생존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진 DNA에 지배당하면서 살고 있죠. 그래서 원시 시대 때 사냥으로 먹고 살던 인간만큼 인간의 본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때 인간으로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접하는 환경과 동식물 그리고 맹수들이 우글대는 야생에서 빈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에게 있어 변화와 모험만큼 위험한 게 없었겠죠. 난생 처음 보는 파랗고 예쁘게 생긴 버섯을 집어먹거나 귀엽게 혀 낼름거리면서 꿈틀거리는 동물을 건드렸다가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을 겁니다. 호기심은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였지만 역설적으로 수많은 목숨을 뺏어가는 요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생존을 위해 새로운 변화에 대해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변화를 경험하고 이 변화가 내 생존에 문제가 없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 줄 때까지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파란 버섯을 먹고 알아 누워야지만 내가 그 다음에 그 버섯을 안 먹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원시시대 때부터 AI가 나온 지금까지 세상은 말도 못할 정도로 변했지만 사람들이 DNA의 생존 본능에 따라 살아간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도전장을 내민 수많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들은 이 DNA 벽에서 좌절하느냐 혹은 DNA를 넘고 세상을 지배하느냐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고요? 결국 제품과 서비스는 사람이 이용하는 거고 사람은 생존이라는 목적 하나로 살아가는 DNA의 숙주에 불과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지 폴더폰이 세상을 지배하던 2000년대 후반 애플의 아이폰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를 생각해봅시다. 지금이야 스마트폰이 당연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기존 핸드폰의 3배 가까이 되는 가격에 크기도 너무 커서 사람들이 들고 다닐 수는 있겠냐, 기능이 쓸데없이 너무 많다 같은 걱정과 비난이 많았어요. 애플의 아이폰조차도 사람들은 처음에 의심부터 하기에 바빴고 다른 사람들이 사용해서 정말 안전하고 내 삶과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끊임없이 확인하는 DNA의 벽에 부딪혔었던 거예요. 하지만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지도 길찾기, 버스 시간표 보기 같은 생활의 필수적인 기능과 카카오톡, 네이버같이 정보를 습득하고 인간관계에 도움을 주는 기능, 그리고 애니팡, 앵그리버드처럼 겪어보지 못했던 재미를 주는 게임까지 아이폰은 혁신을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기능에 모두 담아내면서 DNA의 벽을 허물 수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1000가 넘어가는 아이폰을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구매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더라도 내 시간을 아껴주고 생존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은 덜 중요한 거예요. 한국에도 당연히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쿠팡은 CJ 대한통운, 한진택배 같은 굵직한 회사들이 독점하고 있었던 주문 후 3일 배송, 배송비 2,500원이 기본이던 물류 산업에 무료 배송, 로켓 배송 타이틀을 내걸고 뛰어들었었죠. 필연적으로 사람들의 날카로운 의심의 눈초리와 검증 작업을 거칠 수밖에 없었고 이 정도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면 무조건 빠른 시일 내에 망한다거나 사람들이 서비스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구독료를 대폭 올릴 거다 같은 방어적인 시선을 극복해야만 했었죠. 하지만 쿠팡은 멈추지 않았고 이미 사용한 사람들의 삶이 편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을 본 대중들은 너도 나도 쿠팡을 구독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지금은 쿠팡을 쓰지 않는 사람을 찾기 힘든 시대가 되었잖아요. 이렇듯 모든 혁신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무엇보다도 나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지 의심하고 걱정하는 단계를 거치기 마련입니다.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본주의 시대에서 생존은 결국 돈에 엮일 수밖에 없어요. 직접적으로 가격이 저렴해서 돈을 아껴주거나 그게 아니라면 돈을 벌 수 있는 내 시간을 아껴주거나 해서 직간접적으로 사람들은 돈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 역시 기름으로 움직이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너무나도 당연하던 2010년대 초에 테슬라가 창고에서 물건 옮길 때나 쓰이던 비리비리한 자동차 정도로 인식되던 전기차를 우리 생활 속에 심어놓았잖아요. 조용하고 세련되고 더러운 배출가스도 뿜어내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라는 이미지로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었죠. 하지만 오래가지 않아서 생존 본능에 충실
불성실한 의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게 됩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고 충전소는 턱없이 부족한데 충전 시간도 너무 길고 거기다가 불까지 나면 꺼지지도 않는다? 내 생존과 안전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하는 이쁘기만 한 이 제품은 아직도 DNA 벽에 가로막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전기차는 스마트폰이나 쿠팡처럼 사람들의 돈과 시간을 드라마틱하게 아껴주지는 않습니다. 가격은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 메리트가 없고 내연기관 자동차 대신 전기차를 탄다고 해서 같은 거리를 더 빠르게 간다거나 하는 이점이 전혀 없죠. 그나마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장점은 정부 보조금과 휘발유보다는 저렴한 유지비용 정도일 겁니다. 내 시간을 아껴주는지는 모르겠고 내연기관 자동차보다는 유지비가 조금 덜 들어가겠구나. 그런데 이쁘고 조용하고 친환경이 앞으로 대세라잖아 정도가 현재 전기차의 포지션인 거예요. 그런데 몇 안 되는 장점 중에 정부 보조금이 줄어들고 있어요. 미국이 2024년 1월 발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규정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 모델이 43개에서 19개로 축소되었어요. 우리나라도 전기차를 구매하면 2021년 평균 7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2024년에는 400만원 수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전기차 가격은 이런 흐름에 맞춰서 오를 수밖에 없겠죠. 전기차 충전 요금도 상승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을 운영하는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에 따르면 분당 충전 요금을 0.32달러에서 0.36달러로 12.5% 인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한국전력의 말도 안 되는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전기 요금을 지속해서 인상하는 추세고 이것도 모자라서 더 올리려고 한전은 올해부터 연구 용역을 활용해서 전기차 충전 요금 수익 극대화 방안을 의뢰했다고 해요. 결국 전기차를 이용하면 제공되는 보조금과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충전 요금의 매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전기차를 사서 시간이 절약되는 것도 아니죠. 전국에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대형 채비 100kW 급속 충전기로 아이오닉5 차량을 풀 충전한다고 가정했을 때 충전 시간이 40분 내외로 걸리거든요. 그런데 막상 충전하러 가면 대부분 택시기사님들이나 화물기사님들이 충전 중이에요. 이분들이 다 쓸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고 자리가 있더라도 고장나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기차 구매자들은 충전 스트레스 한번 경험해보면 전기차 못 산다고 할 정도니까 그 불편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이 가기는 합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로 주유소에 가면 2-3분이면 주유가 끝나는데 전기차는 30분에서 1시간은 넉넉히 잡아야 하니까 시간적인 측면에서 굉장한 마이너스입니다. 돈도 시간도 모두 장점이 안 보이는데 전기차 배터리 열폭주 현상이나 급발진 같은 사고들이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지면서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기차 타려면 죽을 각오는 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죠. 행정안전부가 2023년 10월부터 전기차를 신종 재난 위험 요소로 지정하기도 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전기차를 위험하게 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전기차는 생존에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제품이 아니라 목숨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제품으로 여겨지고 있는 거예요. 전기차라는 혁신이 DNA의 생존의 벽에 부딪혀서 힘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전기차가 지금의 정체기, 즉 캐즘을 빠져나와서 폭발적인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과 함께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시간이 많이 들지 않는 충전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동시에 배터리 회사들과 협업해서 전기차는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 개선도 병행되어야 하죠. 내 안전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 것이 우선 인식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전기차는 가격도 저렴하면서 충전도 편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야 친환경이나 저소음 같은 장점들이 강점으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비행기로 수백 명을 실어 나른다는 혁신이 처음에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서웠을까요? 심지어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도 그 비행기를 타다가 목숨을 잃었었는데 사고만 나면 무조건 죽는 비행기에 대한 두려움은 지금 전기차를 보는 두려움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컸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행기 그거 사고 날 확률이 교통사고 날 확률보다 훨씬 적다더라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여행을 다니고 있죠. 그리고 비행기를 타면 아무리 먼 곳이더라도 반나절, 하루면 가니까 시간 절약도 엄청나게 되고 그래서 티켓 가격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여전히 공항이 북적이는 겁니다. 결국 전기차 산업도 안전에 대한 연구개발과 홍보를 꾸준히 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동시에 차량 가격 인하와 충전 인프라 확대, 충전 요금 인하를 통해 사람들의 지출과 시간을 아껴줘서 수요를 늘리는 것이 지금 팽팽하게 싸우고 있는 DNA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즉 전기차의 미래는 사람들의 심리와 본능에 달려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두익경제였습니다.